음식을 먹기 전에 가열하여도 식중독 예방이 가장 어려운 균은 1번 포도상구균, 2번 살모넬라균, 3번 장염비브리오균, 4번 병원성 대장균. 포도상구균이 생성하는 독소인 엔테로톡신, 은열에 매우 강해 일반적인 가열 조리 과정으로는 파괴되지 않아 식중독 예방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포도상구균은 균 자체보다 독소에 의한 식중독 위험이 크기 때문에 가열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미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조건이 아닌 것은 1번 온도, 2번 햇빛, 3번 수분, 4번 영양분. 미생물은 온도, 수분, 영양분과 같은 환경 요인이 갖춰지면 생육할 수 있지만 햇빛은 미생물 생존의 필수 조건이 아니면 오히려 종류에 따라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황변미 중독을 일으키는 오염 미생물은 1번 곰팡이, 2번 효모, 3번 세균, 4번 기생충. 황변미는 페니실리움 속의 곰팡이가 쌀에 번식하여 생성하는 독소인 시트리닌 등에 의해 오염된 쌀을 말합니다. 따라서 황변미 중독의 원인 미생물은 곰팡이입니다. 식품 첨가물 중 보존제의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수분 감소의 방지, 2번 신선도 유지, 3번 식품의 영양가 보존, 4번 변질 및 부패 방지. 보존제는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여 부패를 막고 식품의 품질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며 수분 함량을 조절하는 것은 보존제의 주된 기능이 아닙니다. 체내에서 흡수되면 신장의 재흡수 장애를 일으켜 칼슘 배설을 증가시키는 중금속은 1번 납, 2번 수은, 3번 비소, 4번 카드뮴. 카드뮴은 신장의 근위세뇨관에 축적되어 재흡수 기능을 손상시킴으로써 칼슘을 비롯한 각종 영양소의 배설을 촉진하여 고련화증 등을 유발합니다. 소독의 지표가 되는 소독제는 1번 석탄산, 2번 크레졸, 3번 과산화수소, 4번 포르말린. 석탄산은 소독력을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물질로 다른 소독제들의 소독 효과를 평가할 때 비교 대상이 되는 표준 지표입니다. 감자, 고구마 및 양파와 같은 식품에 뿌리가 나고 싹이 트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1번 자외선 살균법, 2번 적외선 살균법, 3번 일광소독법, 4번 방사선 살균법. 식품의 방사선을 조사하면 세포 분열이 억제되어 감자, 고구마, 양파 등의 발화와 부패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식품의 저장성을 높이기 위해 널리 사용되는 보존 처리 방법입니다. 주류 발효 과정에서 존재하면 포도주, 사과주 등의 메탄올이 생성되어 함유될 수 있으며 중독 증상은 구토, 복통, 설사 및 심하면 실명하게 되는 성분은 1번 펙틴, 2번 구연산, 3번 지방산, 4번 아미노산. 펙틴은 과일의 세포벽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발효 과정에서 분해될 때 메탄올을 생성하여 섭취 시 실명 등 심각한 중독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식품 첨가물의 사용 목적이 아닌 것은 1번 변질, 부패 방지, 2번 관능 개선, 3번 질병 예방, 4번 품질 개량, 유지. 식품 첨가물은 식품의 품질 유지와 관능적 특성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며 질병을 예방하는 것은 의약품의 고유 목적입니다. 육류의 직화구이 및 훈연 중에 발생하는 발암물질은 1번 아크릴아마이드, 2번 니트로사민, N니트로사민, 3번 에틸카바메이트, 4번 벤조필렌. 육류를 고온에서 직접 가열하거나 연기에 노출할 때 지방이 불완전 연소하며 생성되는 벤조필렌은 대표적인 발암물질입니다. 주로 직화구이나 훈제식품의 검게 탄 부분에서 많이 검출됩니다.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조리사 및 영양사에게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는 자는 관련 규정 개정 전 문제로 여기서는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매년 매해마다 기준이 바뀌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번 보건소장, 2번 시장 군수구청장, 3번 식품의약품안전청장, 4번 보건복지부 장관. 식품위생법에 따라 조리사 및 영양사의 위생교육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인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관련 규정의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현장 실무 및 일반적인 행정 절차상 교육 명령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일반 음식점을 개업하기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사항과 관할 관청은 1번 영업허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번 영업신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3번 영업허가 특별자치도 시군구청 4번 영업신고 특별자치도 시군구청 일반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을 신고해야 하는 업종이므로 4번이 정답입니다. 영업허가가 아닌 신고 대상이며 해당 업무의 처리 권한은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상 허위 표시, 과대 광고, 비방 광고 및 과대 포장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허가 신고 또는 보고한 사항이나 수입 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 광고 2번 제조 방법에 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로서 식품학, 영양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의 표시 3번 제품의 원재료 또는 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시 광고 4번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 광고 식품학, 영양학 분야에서 공인된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정당한 표시나 광고는 허위 과대 광고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입니다. 반면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행위로 식품위생법상 금지 대상에 해당합니다. 식품위생법에서 사용하는 표시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1번 식품, 식품 첨가물에 기재하는 문자, 숫자를 말한다. 2번 식품, 식품 첨가물에 기재하는 문자, 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 3번 식품,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에 기재하는 문자, 숫자를 말한다. 4번 식품,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에 적는 문자, 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 식품위생법상 표시란 식품,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에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적는 문자, 숫자 또는 도형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글자뿐만 아니라 도안이나 그림 형태의 도형까지 모두 포함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식품위생법상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장은 1번 유흥주점, 2번 단란주점, 3번 일반 레스토랑, 4번 보거조리점. 식품위생법상 보거는 독성이 강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보거조리를 하는 영업장에는 반드시 면허를 받은 조리사를 두어야 합니다. 일반 음식점이나 다른 유흥업소와 달리 보거조리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조리사 배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불포화지방산을 포화지방산으로 변화시키는 경화유에는 어떤 물질이 첨가되는가? 1번 산소, 2번 수소, 3번 질소, 4번 칼슘. 액체 상태의 불포화지방산에 수소를 첨가하여 고체 상태인 포화지방산으로 만드는 과정을 수소 첨가 반응, 경화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경화유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소를 첨가해야 합니다. 치즈 제품을 굵기에 따라 구분할 때 일반적으로 가장 경도가 높은 것은 1번 체다치즈, 체더치즈, 2번 블루치즈, 블루치즈, 3번 카멘벌트 치즈, 카멘버트 치즈, 4번 크림치즈, 크림치즈. 치즈는 수분 함량이 낮을수록 단단해지는데 보기 중 체다치즈는 수분이 가장 적은 경질 치즈에 해당하여 경도가 가장 높습니다. 나머지 치즈들은 상대적으로 수분 함량이 높은 연질 또는 반경질 치즈입니다. 식품의 수분 활성도 5란 1번 식품의 수증기압과 그 온도에서의 물의 수증기압의 비 2번 자유수와 결합수의 비 3번 식품의 단위시간당 수분 증발량 4번 식품의 상대 습도와 주위의 온도와의 비 수분 활성도 5는 특정 온도에서 식품이 나타내는 수증기압을 같은 온도에서의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으로 나눈 값으로 식품 내 미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자유수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는 식품의 저장성과 부패 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녹색 채소의 색소 고정에 관계하는 무기질은 1번 알루미늄, 알, 2번 염소, 실, 3번 구리, 쿠, 4번 코발트, 코. 녹색 채소의 클로로필에 있는 마그네슘이 구리이온으로 치환되면 산에 강하고 색이 변하지 않는 안정한 동염 록소, 클로로필린 구리 착염가 형성되어 녹색이 고정됩니다.
따라서 녹색 채소의 색소 고정에는 구리, 쿡가 관여합니다. 식품을 구성하는 성분 중 특수 성분인 것은 1번 수분, 2번 효소, 3번 섬유소, 4번 단백질. 식품의 일반 성분인 수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과 달리 효소는 미량으로 존재하며 생체 반응을 촉매하는 특수 성분에 해당합니다. 두부의 응고제 중 간수의 주성분은 1번 KOH, 2번 KCl, 3번 나오, 4번 그투. 두부 제조 시 사용하는 간수의 주성분은 염화마그네슘, 그투로 콩 단백질을 응고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신맛 성분과 주요 소재 식품의 연결이 틀린 것은 1번 초산, 아세틱 애시드, 식초, 2번 젖산, 락틱 애시드, 김치류, 3번 구연산, 시트릭 애시드, 시금치, 4번 주석산, 타트에릭 애시드, 포도. 시금치에는 구연산이 아닌 수산, 악셀릭 애시드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구연산은 주로 감귤류나 매실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카로티노이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클로로필과 공존하는 경우가 많다. 2번 산화요소에 의해 쉽게 산화되지 않는다. 3번 자외선에 대해서 안정하다. 4번 물에 쉽게 용해된다. 카로티노이드는 식물세포 내에서 클로로필, 엽록소과 함께 존재하며 광합성을 돕고 빛에 의한 산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용성 색소인 카로티노이드는 물에 녹지 않으며 빛과 산소에 의해 비교적 쉽게 산화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천의 용도가 아닌 것은 1번 훈연제품의 산화방지제, 2번 푸딩, 양갱 등의 제라제, 3번 유제품, 청량음료 등의 안정제, 4번 곰팡이, 세균 등의 배지. 한천은 제라제나 안정제, 미생물 배지로 주로 사용되지만 훈연제품의 산화방지제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훈연제품의 산화방지제는 주로 비타민C나 토코페롤 등을 사용합니다. 당류 가공품 중 결정형 캔디는 1번 퐁당, 펀던트, 2번 캐러멜, 카라멜, 3번 마시멜로우, 4번 젤리. 퐁당은 설탕을 과포화 상태로 만들어 미세한 결정이 생기게 한 뒤 굳힌 대표적인 결정형 캔디입니다. 반면 캐러멜, 마시멜로우, 젤리는 결정을 형성하지 않는 비결정형 캔디에 해당합니다. 우유 100g 중에 당질 5g, 단백질 3.5g, 지방 3.7g이 들어있다면 우유 170g은 몇 kcal를 내는가? 1번 114.4kcal, 2번 167.3kcal, 3번 174.3kcal, 4번 182.3kcal. 우유 100g 당 열량은 5g 곱하기 4kcal 플러스 3.5g 곱하기 4kcal 플러스 3.7g 곱하기 9kcal는 67.3kcal이며 이를 170g으로 환산하면 67.3kcal 곱하기 1.7배인 114.41kcal가 됩니다. 간장이나 된장의 착색은 주로 어떤 반응이 관계하는가? 1번 아미노카르보닐, 아미노카보닐 반응, 2번 캐러멜, 카라멜 화 반응, 3번 아스코르빈산, 아스코빅 애시드 산화 반응, 4번 페놀 산화 반응. 간장이나 된장 속에 포함된 아미노산의 아미노기와 당의 카르보닐기가 결합하여 갈색 색소를 형성하는 마이야르 반응, 아미노카르보닐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검정 콩밥을 섭취하면 쌀밥을 먹었을 때보다 쌀에서 부족한 어떤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는가? 1번 단백질, 2번 탄수화물, 3번 지방, 4번 비타민. 쌀은 탄수화물 함량이 높지만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한 반면 검정콩은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여 함께 섭취하면 영양학적으로 보완 효과가 뛰어납니다. 따라서 쌀밥에 검정콩을 섞어 먹으면 부족한 단백질을 효과적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사과의 갈변 촉진 현상에 영향을 주는 효소는 1번 아밀라아제, 아밀레이스, 2번 리파아제, 3번 아스코르비나아제, 에스코비네이스, 4번 폴리페놀 옥시다아제, 사과를 깎아두면 공기 중의 산소와 반응해 갈색으로 변하는 갈변 현상은
폴리페놀 옥시다아제가 페놀 화합물을 산화시키면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는 것이 갈변을 방지하는 핵심입니다. 유화액의 상태가 같은 것으로 묶여진 것은 1번 우유, 버터, 마요네즈, 2번 버터, 아이스크림, 마가린, 3번 크림 수프, 마가린, 마요네즈, 4번 우유, 마요네즈, 아이스크림. 우유, 마요네즈, 아이스크림은 모두 수증유적형 OW 유화액으로 물속에 기름 방울이 분산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반면 버터나 마가린은 유중수적형 W O 유화액이므로 문제의 분류와 다릅니다. 삼치구이를 하려고 한다. 정미중량 60g을 조리하고자 할 때 1인당 발주량은 약 얼마인가? 단, 삼치의 폐기율은 34%, 1번 43g, 2번 67g, 3번 91g, 4번 110g. 발주량은 정미중량을 1폐기율로 나누어 계산하므로 60g을 1에서 0.34, 인 0.66으로 나누면 약 90.9g이 되어 정답은 91g입니다. 다음 식품 중 직접 가열하는 급속해동법이 많이 이용되는 것은 1번 생선류, 2번 육류, 3번 반조리 식품, 4번 개육. 반조리 식품은 이미 가열 처리가 되어 있어 급속해동과 동시에 가열하는 방식이 품질 저하를 막고 조리 시간을 단축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대량 급식 현장 등에서 직접 가열하는 급속해동법이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 전분의 호화와 점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곡류는 서류보다 호화 온도가 높다. 2번 전분의 입자가 클수록 빨리 호화된다. 3번 소금은 전분의 호화와 점도를 억제한다. 4번 산첨가는 가수분해를 일으켜 호화를 촉진시킨다. 산은 전분을 가수분해하여 저분자화시키므로 오히려 점도를 낮추고 호화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산첨가가 호화를 촉진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남백에 기포가 생기는 것에 영향을 주는 것은 1번 남백에 거품을 낼 때 식초를 조금 넣으면 거품이 잘 생긴다. 2번 남백에 거품을 낼 때 녹인 버터를 한 큰술 넣으면 거품이 잘 생긴다. 3번 머랭을 만들 때 설탕은 맨 처음에 넣는다. 4번 남백은 0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기포가 잘 생긴다. 남백에 식초나 레몬즙 같은 산성물질을 첨가하면 단백질의 변성을 도와 거품이 더욱 안정되고 탄탄하게 형성됩니다. 반대로 유지류는 거품 형성을 방해하며 설탕은 너무 일찍 넣으면 기포 형성을 지연시키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필수지방산에 속하는 것은 1번 리놀렌산, 2번 올레산, 3번 스테아르산, 4번 팔미트산. 리놀렌산은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아 반드시 음식물을 통해 섭취해야 하는 대표적인 필수지방산입니다. 나머지 보기인 올레산, 스테아르산, 팔미트산은 체내에서 합성이 가능한 비필수지방산에 해당합니다. 우유를 응고시키는 요인과 거리가 먼 것은 1번 가열, 2번 레닌, 3번 산, 4번 당류. 우유의 응고는 주로 가열, 효소, 레닌, 산에 의해 단백질인 카세인이 변성되면서 일어나지만 당류는 우유의 단백질 응고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육류의 근원섬유에 들어있으며 근육의 수축이완에 관여하는 단백질은 1번 미오겐, 마이오전, 2번 미오신, 마이오신, 3번 미오글로빈, 마이오글로빈, 4번 콜라겐. 미오신은 근원섬유의 굵은 필라멘트를 구성하는 핵심 단백질로 액틴과 결합하여 근육의 수축과 이완작용을 직접적으로 수행합니다. 해조류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식품에 점성을 주고 안정제, 유화제로서 널리 이용되는 것은 1번 알긴산, 알지닉 애시드, 2번 펙틴, 3번 젤라틴, 4번 이눌린. 알긴산은 다시마나 미역 같은 갈조류에 풍부하게 함유된 다당류로 식품의 점성을 높이거나 유화 및 안정제 역할을 하는 천연 증점제입니다. 반면 펙틴은 과일, 젤라틴은 동물성 단백질, 이눌린은 식물 뿌리에서 주로 추출되는 성분입니다. 수별 조리법으로 조리하지 않는 것은 1번 편육, 2번 장조림, 3번 불고기, 4번 꼬리곰탕.
불고기는 국물이 자작하거나 수분 없이 직접 열을 가해 익히는 건열 조리법을 사용하므로 물을 이용하여 끓이거나 삶는 수별 조리법인 나머지 고기들과 구분됩니다. 햇볕에 말린 생선이나 버섯에 특히 많은 비타민은 1번 비타민 C, 2번 비타민 K, 3번 비타민 D, 4번 비타민 E. 햇볕을 쬐면 식재료 속에 에르고스테롤이 자외선과 반응하여 비타민 D로 합성되기 때문에 말린 생선이나 버섯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어취 제거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식초나 레몬즙을 이용하여 어취를 약화시킨다. 2번 된장, 고추장의 흡착성은 어취 제거 효과가 있다. 3번 술을 넣으면 알코올에 의하여 어취가 더 심해진다. 4번 우유에 미리 담가두면 어취가 약화된다. 생선 요리에 술을 넣으면 알코올이 휘발되면서 비린내 성분을 함께 증발시켜 어취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술이 어취를 심하게 만든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밀가루로 빵을 만들 때 첨가하는 다음 물질 중 글루텐 형성을 도와주는 것은 1번 설탕, 2번 지방, 3번 중조, 4번 달걀. 달걀의 단백질 성분은 밀가루의 글루텐 형성을 강화하여 반죽의 구조를 탄탄하게 만들고 가스를 보유하는 능력을 높여줍니다. 반면 설탕, 지방, 중조는 글루텐 형성을 방해하거나 약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콩이나 콩나물을 삶을 때 뚜껑을 닫으면 콩 비린내 생성을 방지할 수 있다. 그 이유는 1번 건조를 방지해서, 2번 산소를 차단해서, 3번 색의 변화를 차단해서, 4번 오래 삶을 수 있어서. 콩 비린내는 콩 속의 효소가 산소와 반응하여 발생하므로 뚜껑을 닫아 산소와의 접촉을 차단하면 비린내 생성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식품을 계량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1번 밀가루 계량은 부피보다 무게가 더 정확하다. 2번 흑설탕은 계량 전체로 친 다음 계량한다. 3번 고체 지방은 계량 후 고무주걱으로 잘 긁어 옮긴다. 4번 꿀같이 점성이 있는 것은 계량컵을 이용한다. 흑설탕은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 굽기 쉬우므로 채로 치기보다는 꾹꾹 눌러 담아 부피를 맞추어 계량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기름 성분이 하수구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 바람직한 하수관의 형태는 1번 S트랩, 2번 P트랩, 3번 드럼, 4번 그리스 트랩. 그리스 트랩은 기름 성분을 상부로 분리하여 포집하고 물만 배출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주방 등에서 기름이 하수구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는 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폐기율이 20%인 식품의 출고 개수는 얼마인가? 1번 0.5, 2번 1, 3번 1.25, 4번 2.0. 출고 개수는 1을 1폐기율로 나눈 값이므로 1을 0.8로 나누면 1.25가 됩니다. 즉, 폐기율이 20%일 때 원재료가 실제 사용량보다 1.25배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식품의 구매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고등어는 2주 1분을 한꺼번에 구입한다. 2번 느타리버섯은 3일에 한 번씩 구입한다. 3번 쌀은 1개월분을 한꺼번에 구입한다. 4번 소고기는 1개월분을 한꺼번에 구입한다. 쌀은 상온 보관이 용이하여 1개월 정도의 분량을 한꺼번에 구입하는 것이 경제적이며 효율적입니다. 반면 고등어, 버섯, 소고기 등 신선식품은 변질되기 쉬우므로 필요한 만큼 자주 구입해야 합니다. 급식시설의 유형 중 1인 1식을 제공하는 데 사용하는 물의 양이 가장 많은 곳은 1번 학교급식, 2번 병원급식, 3번 사업체급식, 4번 기숙사급식. 병원급식은 환자의 위생적인 식기세척과 식사 준비 외에도 의료기구 세척 및 병실 청소 등 급식과정 전반에서 위생관리가 엄격하여 1인 1식당 물 사용량이 가장 많습니다. 고기의 질긴 결합조직 부위를 물과 함께 장시간 끓였을 때 연해지는 이유는 1번 엘라스틴이 알부민으로 변화되어 용출되어서, 2번 엘라스틴이 젤라틴으로 변화되어 용출되어서, 3번 콜라겐이 알부민으로 변화되어 용출되어서, 4번 콜라겐이 젤라틴으로 변화되어 용출되어서. 고기에 포함된 질긴 결합조직인 콜라겐은 물과 함께 가열하면 수용성인 젤라틴으로 변화하여 녹아나오기 때문에 고기가 부드러워집니다.
무기질만으로 짝지어진 것은 1번 지방, 나트륨, 비타민 A, 2번 칼슘, 인, 철, 3번 지방산, 염소, 비타민 B, 4번 아미노산, 요오드, 지방. 칼슘, 인, 철은 체내에서 에너지를 내지 않으면서 생리기능을 조절하는 무기질, 미네랄에 해당합니다. 반면 지방, 비타민, 아미노산 등은 무기질이 아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또는 비타민으로 분류됩니다. 질병의 감염 경로로 틀린 것은 1번 아메바성 이질 환자 보균자의 분변 음식물, 2번 유행성 간염 A형 환자 보균자의 분변 음식물, 3번 폴리오 환자 보균자의 콧물과 분변 음식물, 4번 세균성 이질 환자 보균자의 콧물 재채기 등의 분비물 음식물. 세균성 이질은 주로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통해 경구적으로 감염되는 수인성 식품 매개 질환이며 콧물이나 재채기 같은 비말을 통해 전파되지 않습니다. 회복기 보균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병원체에 감염되어 있지만 임상 증상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상태의 사람, 2번 병원체를 몸에 지니고 있으나 겉으로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건강한 사람, 3번 질병의 임상 증상이 회복되는 시기에도 여전히 병원체를 지닌 사람, 4번 몸에 세균 등 병원체를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으면서 자신은 병의 증상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사람. 회복기 보균자는 질병의 증상이 사라져 회복 단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내의 병원체를 계속 보유하여 타인에게 전파할 수 있는 상태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간디스토마와 페디스토마의 제일 중간 숙주를 순서대로 짝지어 놓은 것은 1번 우렁이 다슬기, 2번 잉어 가재, 3번 사람 가재, 4번 붕어 참개. 간디스토마는 우렁이를, 페디스토마는 다슬기를 제1중간 숙주로 하여 생활사를 이어갑니다. 따라서 두 기생충의 제1중간 숙주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우렁이와 다슬기가 됩니다. 다음 감염병 중 바이러스가 병원체인 것은 1번 세균성 이질, 2번 폴리오, 3번 파라티푸스, 4번 장티푸스. 폴리오는 폴리오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병이며 나머지 보기인 세균성 이질, 파라티푸스, 장티푸스는 모두 세균, 박테리아 이 병원체입니다. 음의 강도, 음압, 위 단위는 1번 데시벨, 2번 폰, 3번 손, 4번 헤르츠. 데시벨은 소리의 물리적 크기인 음압이나 음의 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위입니다. 반면 폰과 손은 인간이 느끼는 주관적인 음의 크기를 나타내며 헤르츠는 소리의 높낮이인 주파수 단위입니다. 만성감염병과 비교할 때 급성감염병의 역학적 특성은 1번 발생률은 낮고 유병률은 높다. 2번 발생률은 높고 유병률은 낮다. 3번 발생률과 유병률이 모두 높다. 4번 발생률과 유병률이 모두 낮다. 급성감염병은 단기간에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발생률은 높지만 질병의 지속기간이 짧아 특정 시점에 나타나는 유병률은 낮게 나타납니다. 집단감염이 잘 되며 항문 부위의 소양증을 유발하는 기생충은 1번 회충, 2번 구충, 3번 요충, 4번 간흡충. 요충은 암컷이 밤마다 항문 주위로 기어나와 산란하며 심한 가려움증을 유발하고 손을 통한 재감염이나 집단 내 전파가 매우 쉽습니다. 중독될 경우 소변에서 코프로포르피린이 검출될 수 있는 중금속은 1번 철, 폐, 2번 크롬, CR, 3번 납, PP, 4번 시아나암물, CN. 납, PP은 체내에서 헤모글로빈 합성을 저해하여 소변 내 코프로포르피린 농도를 높이는 직증이 있으므로 이를 통해 납중독 여부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자외선의 작용과 거리가 먼 것은 1번 피부암 유발, 2번 관절염 유발, 3번 살균작용, 4번 비타민 D 형성. 자외선은 살균작용과 비타민 D 합성에 도움을 주지만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 피부암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며 관절염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물의 자정작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희석작용, 2번 침전작용, 3번 소독작용, 4번
산화작용. 물의 자정작용은 희석, 침전, 산화, 여과 등의 자연적인 과정을 의미하며 소독작용은 인위적으로 약품 등을 투입하여 미생물을 사멸시키는 처리 과정이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